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형제TV입니다. 자, 오늘은 기영도라는 시집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집은 기영도라는 제목으로 쓰여진 아주 의미 있는 시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시집은 실제로 기영도 시인의 친구인 이강 시인이 쓰신 시집입니다. 그래서 이 시집을 이렇게 보면 이강 시인님이 이제 서울중앙고등학교에서 기영도 시인과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추억을 떠올리면서 시를 쓴 것이 하나의 작품이 되었고요. 여기 이제 사진을 또 보시면 같이 기영도 시인과 함께 공부했던 그런 사진입니다. 이 책의 서문에 시인님이 이런 말을 쓰셨어요.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서울중앙고 3학년 3반 졸업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다. 맨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기영도이다. 맨 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이강이다. 기영도와 나는 문예반을 들락거리며 시와 현실에 대해 말했다. 기영도에 대한 시는 주로 고교 시절의 이야기이다. 나는 이 시집이 기영도에 대한 늦은 조시가 아니라 축시로 읽히기를 바란다. 요매불학 이야기도 시에 대한 파편이다. 소년이 시에 눈을 뜨고 서울로 상경하기까지, 그리고 기영도를 만나기까지 이야기이다. 내게 시를 잊지 않게 해준 친구 기영도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이 시집을 기영도 시인에게 바친다. 2023년 가을 이강,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집을 저도 이제 쭉 한번 읽어봤는데, 정말 이 기영도 시인 하면 또 유명한 시인이고, 광명시에 가면 또 기영도 문학관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여러 번 가봤는데요.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죠. 29살에 상당히 일찍 요절하신 시인이죠. 그리고 이제 기영도 시인의 시들을 보면 어떤 어린 시절의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영도 시인의 어떤 고등학교 시절의 어떤 추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현대문학사에서 보이질 않았는데, 이강 시인님이 기영도의 시를 무려 35편을 쓰셨어요. 35편을. 그래서 상당히 국문학 연구에, 특히 현대문학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기영도 1이라고 나오고요. 기영도 35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영도에 관한 시가 35편이 있고요. 제 2부는 이제 여매불학 이야기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시의 작가 이강 시인이 태어나서 자란 어린 시절의 여매불학을 토대로 해서 그곳의 이야기들도 쭉 써놓으셨는데, 여매불학 이야기는 22편이 나와 있습니다. 제일 끝을 보면 이렇게 22라고 써져 있죠. 22편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염선옥 문학비평가님께서 시에 대한 해설을 달아주셨는데, 텍스트로서의 기영도, 기억의 원시림에서 길어올리는 새로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강의 시세계를 평가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강 시인님의 이제 시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면 뒷부분에 있는 부분을 좀 제가 설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에게 기영도는 작품으로 자리하지 않고 기억의 서사적 결실을 담은 움직이는 텍스트로 자리한다. 고교 시절의 기영도를 통해 여매불학 이야기를 통해 그는 옛것이 새로움을 담재하고 있으며 아버지의 언어들이 옛것의 이니셜로 존재한다는 탁월한 해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으로써 원시적인 것에서 길어 올려지는 새로움을 포착하고 기록해 간다라고 또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영도와 관련된 시들이 여러 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몇 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도 1라는 시를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도 1. 중앙고 문예반에서 그를 만났다. 곱슬머리, 숯검댕이 눈썹, 눈빛에는 깊은 우물 속 한 줄기 빛이 일렁인다. 그는 시와 술래잡기 중이었을까?
문해반에 나왔다 안 나왔다. 시를 써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시무룩하게 앉았다. 벌떡 일어나 사라져. 시 뒤에 숨었다. 그러다가 시가 쓰여지면 그는 문해반을 찾았다. 시 쓰면 밥은 못 얻어먹지. 돈 벌어야지. 돈 벌어 가족을 부양해야지. 졸업할 때까지 그가 한 말이다. 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내가 들은 그의 마지막 말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영도와 관련된 어떤 어린 시절의 추억, 특히 이제 기영도 시인이 문학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문학을 해서는 살아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직업으로 또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어떤 생각이 나타나 있죠. 실제로 기영도 시인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을 하고 기자 생활을 또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기영도 2라는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무리 친구들의 촉발된 호기심이 쓱쓱싹싹 그의 머릿속을 헤적일 적에 도서관 옆 철제 난간 위에 양손으로 턱을 받치고 발 아래 비원 풍경을 자욱 들으다. 가을은 참 깊다. 시란 본질적으로 낮은 목소리여서 누가 버린 아픔을 주워 담는 일이지. 자분자분 속삭이는 도로란 그의 언어는 상상력의 굴레에 갇히지 않는 것, 날 것으로 비렸다. 덧붙인 은결된 말, 존재하지 않는 존재의 씨앗을 틔워 꿈결 따라 기슬치는 투명한 죽음의 각주 같은 것. 그는 언어라는 형식의 외피를 벗고 행간이 자유로워야 한다고 했다. 그래야 비로소 시가 꼴을 갖춘다고 했다. 시에 대한 어떤 기영도 시인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시란 본질적으로 낮은 목소리여서 누군가 버린 아픔을 주워 담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또 와닿는 시입니다. 기영도의 시가 여러 편들이 있는데 다 제가 읽을 수는 없고요. 또 다른 한 편의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도 10입니다. 기말 시험이 코앞이라 이른 여름 도서관은 후끈했다. 그도 저만치 난닝구 바람으로 거북목을 하고 앉았다. 친구들은 타박이다. 그는 반에서 1, 2등을 놓친 적이 없다. 시 쓰고 노래하고 공도 차고 갈래머리 여학생 뒷공문이 슬금슬금 쫓기도 하면서 잠시 비운 그의 자리, 도무지 기막혀 하던 친구들 몇이 모여 슬그머니 그의 책상 위를 살핀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라니. 그는 플라톤이 좋다고 했다. 그는 릴케를 흠모한다고 했다. 그는 파울 첼란이 침묵 속에 잠겨간 생강에 가고 싶다고 했다. 그는 정현종의 불화와 긴장을 담고 싶다고 했다. 친구들은 행간이 분분하다. 종로거리 새벽 단가반 학원에서 종합영어와 수학의 정석도 맹렬히 궁리하고 있을 거라고. 집에서 날마다 밤새우면 잠은 언제 자겠냐고. 실제로 이제 기영도의 어떤 학교 생활이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죠. 거북목을 하고 도서관에서 메리아스라고 하죠. 우리 그것을 입고 거북목을 하고 있는 그런 기영도 시인의 모습을 아주 잘 써놓은 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영도 13이라는 시를 보면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엄마 발소리 타박타박 기다리던 소녀는 그의 발소리 뚜벅뚜벅 배춧잎처럼 자라고 어디로 갔을까? 순도 누이가 고아원에서 죽어 어느 한날 나리나리 개나리 꺾여갔던 투명한 기억에도 기어코 5월 봄날은 온다더니 어디로 갔을까? 3년 내내 흩어진 웃음 잡아당겨 넘실넘실 수렁거리다가도 감때 사나운 일상이 시끄럽다며 맹렬히 불러젖히던 노래 한 가락. 열무 30단 이고 간 엄마 따라 다 버리고 그는 무엇을 지고 서둘러 터벅터벅 어디로 갔을까? 라는 시입니다. 자, 어머니와 관련된 어떤 어린 시절의 추억 이런 것들을 잘 썼고요. 이렇게 배춧잎처럼 이런 식으로 직유법을 또 이렇게 쓰셨다는 게
멋진 것 같아요. 이 배춧잎이라고 하는 것은 또 10,000원짜리 지폐를 의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10,000원짜리 지폐와 또 이렇게 배추를 팔러 간 어머니, 이런 것의 어떤 공감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아주 잘 나타난 아주 멋진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시가 있었고요. 또 기영도 18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5일장에 대해 말하면 그는 열무 30단을 중얼거리고, 내가 우듬지의 생명을 칭송하면 그는 이파리의 연두에 대해 감탄하고, 내가 담임선생 허물을 꼬집으면 그는 파울첼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내가 문장 한 줄에 골머리를 앓으면 그는 휘파람을 불어대고, 내가 모의고사 점수를 부러워하면 그는 거품이라 배시시 웃고, 내가 짝사랑을 고민하면 그는 연애의 기술에 관해 귀띔하고, 내가 여행을 가고 싶다 하면 그는 책을 읽으라 하고, 내가 볶음밥을 먹자 하면 그는 김밥으로 족하다 한다. 내가 병원 다녀온 이야기를 하면 그는 아픈 아버지에 관해 입을 닫고, 내가 식구들에 대해 말하면 그는 죽은 누이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구조는 뭐뭐 하면 뭐뭐 한다라는 구조로 쭉 쓰여져 있는 아주 기영도에 관한 아주 재미있는 시입니다. 참 그런 추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 참 이게 멋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시도 있고요. 또 기영도 23이라는 시를 또 보면 정말 그 고등학교 시절의 그런 어떤 모습이 아주 동적으로 그려진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영도 23. 밤 10시 도서관 문 닫는 시간, 주섬주섬 가방을 싼 아이들이 우당탕 교문으로 돌진한다. 고봉밥도 마다하지 않을 허기를 붙든 채 책가방을 옆구리에 꽉 끼고 터벅터벅 내려오는 개동 골목길. 도서관은 왜 10시면 문 닫지? 형도가 또 투덜거린다. 뚱금 있잖아. 버스도 끊기고. 시샘 반 걱정 반 나의 마뜩지 않은 말에, 그럼 문은 닫고 밤새 불 켜놓으면 되잖아. 새벽까지 켜놓은 알전구 불빛 탓에 괜한 걷잠 자는 식구들에게 미안해서 그가 짙은 눈썹 짙으며 해적해적 부시렁 거리던 것이었다. 어둑한 가로등 댄바람 속으로 막차 시간에 늦을까봐 그가 뛰기 시작했다. 이런 시가 또 있네요. 그래서 어떤 도서관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그때 이제 통금이 있던 그런 시절이죠. 그때의 어떤 모습, 이런 것들을 참 잘 표현한 아주 멋진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영도 27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기영도 문학관을 나서며라는 시입니다. 문학관을 나서며 무럭무럭 늙은 나는 29의 너를 질투한다. 몇 해째 샅샅이 살펴가며 지난 흔적을 찾아 더듬거렸으나 마땅한 소회에 이르지 못하고, 너는 29으로도 충분하였노라. 너의 언어는 상여 소리를 넘어 이 땅의 실한 갈래에 새로운 인걸불 피었노라. 문학관에 펼쳐진 너의 삶과 언어의 파노라마가 내 가난한 주름을 부끄럽게 한다. 번박하고 소홀했던 인연을 반추하며 내 이름 석자를 이고 거들먹거리던 나는 29의 너를 또 질투하면서 거리에 나서 걷는 자들에게 가만히 중얼거린다. 여기가 내 친구 기영도의 문학관이에요. 기영도 문학관을 가서 기영도를 떠올리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내용의 시가 있겠고요. 또 기영도 문화공원에서라는 또 시가 기영도 30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학관 뒤안길 내 시비들로 가지런한 소로를 따라 늘 오기만 하는 시간이 구르고, 정오가 기우뚱한 공원 담벼락에 기대어 가만히 봄을 듣는다. 날빛 오른 수천의 거울처럼 봄꽃 한창 눈부신데 생각은 절뚝이며 천별 안개를 더듬다 고요가 만든 메아리를 듣는다. 이곳에서 너의 살갗을 더듬는 일이란 얼만큼 소슬한 서정이어야 하는 것이냐, 얼만큼 시퍼런 유령이어야
하는 것이냐. 아득한 이곳에서 날마다 시든 이별은 참으로 구체적이다. 특히 이제 날마다 시든 이별이라는 표현이 아주 정말 시적인 표현 같습니다. 날마다 이별하죠. 시들어가는 이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어떤 기영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영도 시의 내용들이 이제 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영도 문화공원에서도 있고요. 이 앞에 나오는 기영도 문학관을 나서며도 있고, 또 기영도 문학관이라는 또 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시절 또 중앙고 기영도 12에서라는 시가 기영도 24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만나러 끄덕끄덕 개동 골목을 오른다. 골목길은 옛 신발을 벗고 눈부신 구두를 신고 있다. 미당의 시비와 백능의 문학비를 기역자로 마주선 너의 빗돌에는 빈집 분패가 걸려있다. 똑똑 내가 잠근 문의 빗돌을 두드려 본다. 내 사랑은 여태도 빈집에 갇혀있는데 너는 지금 어디를 떠돌고 있는가. 시비를 쓰다듬다 문득 문패 아래 새겨진 너의 시어들의 비명을 듣는다. 짧았던 밤들, 겨울 안개들, 촛불들, 흰 종이들, 눈물들, 열망들. 중앙고에 있는 기영도 11을 보면서 기영도와의 옛 추억, 이런 것들을 떠오르는 그런 아주 멋진 시 같습니다. 특히 골목길이 옛 신발을 벗고 눈부신 구두를 신고 있다. 절창입니다. 표현이. 골목길을 상당히 화류적으로 표현한 아주 멋진 내용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영도가 자주 썼던 그 시어들을 또 시의 제일 마지막에 수록해 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영도 35라는 시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생각해도 하나도 아프지 않아. 까만 교복 어깨 위로 가랑눈처럼 내려앉은 희끗한 비듬을 툭툭 털어내며 킬킬대던 신을 돌리면 도무지 너의 부재가 하나도 슬프지가 않아. 다만 죽다와 살다 사이에 동사 어디쯤 너의 글에서만, 너의 문장에서만, 너의 시에서만 너의 부재는 문득 존재하는 것인지. 흐린 안개를 뒤집어 쓴 안양천변에서 팔랑이는 포플러들을 밀치며 색강에 흐르는 세월을 내다 말리면 들국화 같은 머리에 내리던 설이 하얀 옥자마 같다. 내 속에 와 숨쉬는 아픔도 슬픔도 살강에 걸어두었지. 이런 표현들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팔랑이는 포플러들이라는 표현도 상당히 멋진 것 같고요. 또 다만 죽다와 살다 사이에 동사 어디쯤 너의 글에서만, 너의 문장에서만, 너의 시에서만 너의 부재는 문득 존재하는 것인지. 정말 죽어도 죽지 않은 친구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참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 이제 이후에 제2부는 여매불학 이야기를 통해서 어린 시절의 추억,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그런 아주 멋진 내용의 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매불학 이야기 시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서 제 1편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매불학 이야기 1. 야야, 니는 내도록 방구석에 똥구녕을 쳐박고 뭐하노? 와, 시 쓴다. 뭐를 써? 시? 그거 갖고 밥 먹나? 못 먹는다 가더라. 그래 뭐 잘 시기는 하나? 누야, 와, 누는 시집 많이 읽어봤나? 그런게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시 쓰는 기 오댐을 묻고 오줌 싸는 일인지 아나? 억수로 애로본 기가 애롭제 말하자모 지가 경험해 본 기나 머리통을 굴리갖고 요래조래 생각을 맞춰서 알맹이만 쓰는 기라. 너거 선생님은 뭐라 쿠더노?
내가 발포만 하모 허구한 날 보루다 보루 밀어놓는 기지 시원찮다 이 말이다. 그라모 동네 우사시럽구로 와 쇠가 빠지게 그걸 하노. 누구야 그런데 시가 애롭기는 해도 생각 끄트머리에 퍼뜩 문장 하나가 오마 각중에 고마 콧등이 시큰해지고 가심에 하르르 꽃물이 들어삐어 웃자다 파란 바다에 붉게 익어빈 파도의 입술도 보이지. 이런 표현이 특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파란 바다에 붉게 익어빈 그러니까 어떤 낙조의 순간에 파도가 이렇게 흔들리는데 그 흔들리는 파도 속에 어떤 입술이 보인다고 아주 서정적으로 여매불하게 이야기를 묘사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이 책을 안 읽어보신 분은요, 지금 ES24라든가 알라딘, 교보문고, 영풍문고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으니까 꼭 구입하셔서 이강 시인을 통해서 기영도를 여러분이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어떤 멋진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정말 이강 시인님, 저도 잘 아시는 분인데 방송대 국문학과에서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같이 스타디에서 공부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셨었는데 아주 앞으로도 행복한 시적인 탄탄대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